지역 시사 흐름의 맥을 경남 도민일보가 날로 전해드립니다. 빠바빠빠빠 맥도날드. 경남 도민일보가 만드는 지역 친근 시사방송 오디오 맥도날드 시작합니다. 저는 경남 도민일보 뉴미디어부 최환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승환입니다. 이틀 연속 방송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그렇죠? 그렇네요. 네. 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제가 기상청 얘기 좀 하고 가겠습니다. 갑자기 기상청. 예. 네. 요즘 기상청 고생 많을 텐데. 예. 항상 제가 날씨 담당도 했었지만 고생하는 건 알아요. 아는데 기상청 고생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저도 고생을 하는데 예보가 요즘 너무 안 맞습니다. 네. 네. 오늘도 예보 믿고 오후에는 이제 비가 좀 그칠 거라 생각했는데 웬걸 오후에 비가 쏟아져가지고 제가 오토바이 끌고 나왔거든요. 사실. 오늘 같은 날. 네, 오늘 같은 날. 비 안 온다 해서. 거의 목숨 걸고 나온 거죠 지금 제가. 네. 비 네. 어쩌니까 제가 평소 같으면은 기상청 변명을 해줄 텐데 오늘은 좀 오토바이를 타고 왔으면은 네. 좀 어렵겠네요. 예. 제가 진짜 뭐 큰 거 바라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날씨가 흐리든 햇빛이 쨍쨍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최고 기온, 최저 기온. 저는 상관없습니다. 만조, 간조. 더우면 옷 벗고 다니는데 비가 오냐 안 오냐 그거만 좀 맞춰주면 되거든요. 오냐 안 오냐. 네, 50%인데. 50%인데. 그렇게 됩니까 그게? 어쨌든 저는 오늘 망한 것 같습니다. 오늘 집에 가는 게 두렵습니다. 지금. 진짜 그렇네요. 네. 어쨌든 이제 본론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네네. 네. 오늘 본론 어떤 내용이죠? 예, 오늘은 네. 거제 섬이죠. 지심도 이야기입니다. 지심도 좋죠. 네. 압니까? 경남 남해안 쪽에 섬이 많잖아요. 섬 많죠. 다도해. 이제 예. 그 많은 섬 중에 제가 다른 섬은 몰라도 지심도는 내가 가봤더니 하필 그 많은 섬 중에 내가 가봤더니 예. 예. 여기 손유진 기자도 그렇고 네네. 사목이 최한석 기자도 그렇고 무슨 제가 말만 꺼내면 꼭 자기가 뭐 해본 적이 있다 가본 적이 있다 막 다 그래가지고 제가 근데 뭐 이호기와는 결이 다르다. 결이 또 다릅니까? 예,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네. 네. 제가 이제 지심도 네. 따로 이제 취재한 적이 있거든요. 가가지고 1박을 하면서 네 1박 1박을 무려 1박을 했었습니다. 네네. 네, 그 혹시 제가 문화부 있을 때 했던 그 연재 중에 만복이라고 있었는데 혹시 그 연재 기억하십니까? 제목 알죠? 예, 만복이. 네, 예. 그 여행 기사 형태잖아요. 네네. 그 생각나는 게 네. 제가 그 기사 본 게 생각이 납니다. 네. 거리는 얼마 안 되는데 꼭 걸음수는 몇 천보 거의 만보 이렇게 적더라고요. 네네. 그걸 그렇게까지 가는 거리가 아닌데 그래서 한번 물어봐야겠다 생각했는데 그땐 그렇게 뭐 별 친한 것 같지는 않았네요 우리가. 네, 그 치트는 없습니다. 속임수는 없고 네. 거리가 이제 짧더라도 네. 그 거리는 이제 실제 이제 그냥 직선 거리라든지 그 코스를 이제 구간 거리를 잰 거고 제가 이제 취재를 할 때는 직선 그대로 걷는 게 아니라 네. 취재를 하다 보면 여기저기 골목 들어갔다가 골목이 막혔으면 돌아도 나오고. 네, 그리고 이제 그렇죠. 왔던 길 사진을 못 찍었네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모든 동선을 포함한 걸음수다. 그렇죠. 네, 그렇죠. 거리는 짧아도. 네. 또 제가 그때 수동 만보기를 직접 허리춤에 차고 취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하시면은 곤란합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예. 네. 이게 한 3년 만에 의심이 풀리네요. 취재 때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었는데 말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1박까지 한 지심도에 대해서 일단 먼저 그러면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거제 지심도 피셜. 네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상남도 거제시 이룬면에 딸린 섬입니다. 네. 면적은 0.356 제곱킬로미터. 해안선 길이가 4km. 면적은 뭐 감이 잘 안 오고. 네네. 해안선은 보니까 그냥 한 바퀴 도는데 한 1시간 정도. 네네. 네, 잡으면 될 것 같네요. 이게 이제 지세포에서 동쪽으로 6km 해상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심도 이름은 하늘에서 내려다본 섬 모양이 한자로 마음 심자 있죠. 심자. 그걸 닮아가지고 붙여진 이름입니다. 마음 심자가 글자 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짧은 거, 긴 거 그리고 점 2개잖아요. 네네. 그렇게 생긴 섬이 의외로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네. 그 동백나무로 뒤덮인 그렇죠. 섬, 네. 요걸로 정말 유명합니다. 오히려 그 동백섬이라고 그냥 부르는 사람들도 저는 그 이름 많죠. 참 좋더라고요. 네. 동백섬. 네. 근데 이게 그 오륙도 노래에 나오는 오륙도 동백섬 이게 또 그렇죠. 있다 보니까 네네, 그렇죠. 예. 네.
기록에 남아 있는 역사가 그렇게 길지는 않다고 해요. 네. 17세기 후반 네. 조선 현종 때부터고요. 네. 현재 주민이 당시의 후손은 아닙니다. 아, 네, 예, 네. 예. 그 1908년 기준에 예. 13가구 그리고 61명이 거주를 했었습니다. 그렇네요. 지심도가 이제 널리 알려진 계기가 이제 동백섬뿐만 아니라 네. 그 일본이 그 일본 군대가 이제 지심도에 살던 조선 사람을 모두 쫓아내고 포대를 설치했던 게 그게 이제 좀 알려진 또 계기가 되죠. 네. 1936년 7월에 그 착공을 해가지고 1938년 1월에 완공을 했습니다. 네. 100명 남짓의 그 일본군이 점령을 했었고요. 네, 작은 섬에도 이제 일제의 흔적이 예. 남아 있는 거네요. 예. 그 사병 막사, 간부 숙소, 급식소, 발전소, 포진지, 방향 지시석, 서치라이트, 탄약고, 그리고 이제 우길기 계양대 이런 그런 것 따위를 이제 다 이렇게 섬에다가 설치를 다 했었습니다. 아, 네. 그 현재도 그 흔적이 잘 남아 있고요. 네. 그렇네요. 그 일제의 그 지심도 점령은 1936년부터 네. 1945년까지 한 9년 남짓 됩니다. 당시 쫓겨난 주민들은 지세포 선창마을 네. 그리고 이제 대동마을로 강제 이주가 됐었고요. 네. 해방 이후 다시 사람들이 교체되면서 이제 들어와가지고 살기 시작했고요. 네. 1973년에 19가구 126명 네. 살았습니다. 진짜 네. 취재한 티가 나네요. 아, 네. 아니 그러니까 최한석 기자가 네, 네. 아는 거 얘기할 때하고 네. 모르는 거 얘기할 때하고 표정하고 입 모양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아, 그렇죠. 그 예. 자신감은 확실히 예. 네. 좋습니다. 그 1995년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 해상시험소가 들어오기도 한 것처럼 네. 일제 점령이 끝난 뒤에 지심도는 사실 국방부가 소유를 했었습니다. 아, 네. 2016년 해상시험소를 서이말 등대 인근 터로 옮겨서 시험 운행을 하는 등 그 이전 절차가 진행이 됐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지심도 반환 작업이 이어졌는데 2017년 2월에 이제 기사를 보면 거제시와 국방부가 지심도 소유권 이전 매각 대금을 둘러싸고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네. 네. 근데 뭐 이게 그때 이제 오래 가지는 않았고요. 네. 한 달 뒤인 2017년 3월 매각 대금 문제가 해결이 되고 소유권 이전이 완료가 됐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나갔습니다. 네. 그때 이제 저희 제목이 그거 정확하게 기억 안 나. 이제 81년 만에 거제 시민 품으로 돌아왔다. 아, 예. 예. 81년 만에 시민품으로 돌아왔네요. 이런 제목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네. 한편 이제 방송 언론에 뭐 1박 2일도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심도가 이제 여러 차례 나오면서 관광객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예능에도. 네네네. 네. 그 이제 동백꽃으로 또 워낙 또 아름답다 보니까. 네, 네. 근데 동백꽃만이 아니라 굉장히 자연 상태 보존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죠. 정말 네. 가면 정말 그 힐링이란 말이 절로 나왔거든요. 네. 또 너무 자랑했네요. 예. 네. 그 2016년 한 해에 13만 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 조그마한 섬에. 네. 예, 맞네요. 네, 수치로 보면 저도 굉장히 놀랐는데. 네. 근데 2017년, 그러니까 1년 만에 2017년에는 1월부터 7월까지만입니다. 2016년은 한 해에 13만 그렇죠. 명, 2017년에는 1월부터 7월까지만 12만 8천 명이 방문했습니다. 네, 저는 이러면 못 갑니다. 저는. 저도 사람이 이렇게 많이 오리면 저는 못 갑니다. 예. 그 생태 환경이 잘 보존된 덕분이라서 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왔는데 사람이 이렇게 많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름 이 환경이 잘 보존이 왜냐 그 한려해상 그 국립공원이기 때문이죠.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취재한 티가 딱 납니다. 그렇죠. 그 앞에 이렇게 이제 지심도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이렇게 쭉 해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 지심도 관련 이슈가 있더라. 그렇죠. 맞죠. 이게 딱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지난달부터입니다. 지난달부터 불거진 섬 주민 이주 논란입니다. 거제시는 섬을 개발해 관광 명소로 조성하고자 공원 계획 변경 등을 추진 중이다. 뭐 이런 보도가 있었고요. 이 과정에서 원활한 개발을 목적으로 섬 주민 이주 등을 검토했다가 주민과 견해차로 갈등이 불거졌다. 그리고 이에 이제 사단법인 섬연구소에서 성명을 내고 강제 이주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런 보도들이 이어졌습니다. 최근에. 그렇네요. 물론 뭐 거제시에서는 강제로 한 거 아니도 요즘 때가 어느 때인데 강제가
강제로 할 수는 없겠죠. 강제 이주가 아니라고 주장을 했을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거제시는 이제 상호 합의를 통한 이주를 협의하고 있다는 주장이고 반대편에서는 단전 단수는 물론 행정 대집행으로 강제 이주를 시도하고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네네. 관련 문서를 막 공개하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오늘은 앞서 강제 이주 시도를 중단하라 이렇게 이제 성명을 낸 주체지요. 강재윤 사단법인 섬연구소 소장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강재윤 소장님 나와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소장님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섬의 가치와 섬 주민들의 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인 사단법인 섬연구소의 소장으로 일하고 있는 강재윤이라고 합니다. 네. 저 역시 섬 출신의 섬 사람이고요. 아,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 바로 본론 질문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네. 지방 정부가 섬을 관광 자원으로 개발하겠다. 그래가지고 주민을 이주시키려 한다. 지금 상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보면 상당히 비상식적이죠. 비상식이고 몰상식이고 도저히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군사 독재 시절에나 가능했던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본 제국주의가 군대를 주둔시키기 위해서 지심도 주민들을 몰아냈었고 그 이후에 다시 주민들이 들어가 살기 시작했는데 군부 독재 정권 하에서도 주민들을 쫓아내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오히려 국방부 소유에서 민간인 거제시 소유로 넘어왔는데도 오히려 더 상황이 나아진 게 아니라 상황이 더 나빠졌기 때문에 이건 일본 제국주의 시대하고 똑같은 상황으로 되돌아간 셈이죠. 그러면 이제 소장님이 보셨을 때 지금 현재 거제시가 이제 개발 사업을 강행하려는 이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유가 없어요. 아, 이유가 없습니까? 네. 예, 그게 제일 그 황당한 부분인데 어떤 개발 사업을 한다고 하면 개발에 대한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명분, 그렇죠. 네. 예, 명분이나 당위성이 있어야 되는데 개발하겠다고만 하지 왜 개발을 하는지 무슨 목적으로 개발을 하는지 여기에 대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세우는 명분은 거제시가 그 지심도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서 개발한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거제시 소유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거제 시민들이 지심도 들어가는데 입장료 내고 들어갑니까? 아니죠. 예.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죠. 그렇죠. 뱃상만 내면 되는 거죠. 네, 모든 사람들이 입장료 거기 위도 장사도 이런 사람들은 다 입장료 내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지심도는 그냥 무상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미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고 시민들이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시민들 품에 돌아가 있는 섬이에요. 근데 뭘 어떻게 시민들한테 다시 더 돌려주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고 그 명분 자체도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관광 개발을 한다는 거는 어떤 이유입니까? 그 돈을 들여서 관광 개발을 하겠다는 지역에 이유는 사람들이 오게 해서 지역 주민들의 어떤 수익을 창출하고 그리고 지방 재정 살림의 보탬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결국은 관광객을 끌어들이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심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1년에 20만 명이 관광객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미. 그렇죠. 20만 명이 들어가서 봄철에 성수기 때는 하루에 3,000명, 4,000명이 들어갑니다. 걸어서 돌아도 1시간이면 충분할 정도로 작은 섬에 하루에 3,000명, 4,000명이 들어가면 그건 숫자가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관광객 숫자가. 오히려 그 섬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숫자를 줄여야 될 판인데 관광객을 늘리기 위해서 관광 개발을 하겠다? 이건 명분이 안 맞는 거죠. 아무 명분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거제시가 그 환경부하고 논의하고 있다는 것이 거제시에서 지심도를 자연학습장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해요. 그 자연을 체험하게 하는 학습장을 만드는 건데 지금 지심도 같은 경우는 국립공원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개발을 일체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환경부에서 허가도 해주지 않을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만약에 거기다 다른 개발을 하려고 하면 국립공원 지역에서 해제를 하거나 일부 현상 변경을 해서 그런 다음에 시설을 할 텐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동의를 안 해주니까 자연학습장이란 명분으로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종의. 네네.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 탐방로를 만든다든가 또 거기에 뭐 부분 어떤 설명 안내판을 붙인다든가 뭐 이런 정도 되겠죠. 소장님 두 가지 문제의식이 엿보이는데요. 네. 첫 번째가 앞서 설명한 지방정부의 횡포에 대한 문제의식. 네. 두 번째가 이제 본인을 섬 연구자로 소개를 하셨잖아요. 네네. 그 자연과 그 속에서 섞여 사는 사람의 어떤 삶을 개발을 앞세워서 인위적으로 해집는 것에 대한 또 근본적인 거부감도 느껴지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아니요, 저는 뭐 지금 일단 환경적인 문제는 아예 여기서 제가 하지도 않았습니다. 할 필요도 없었고요. 여기서는. 왜냐하면은 이미 지심도는 그 자체로 국립공원 지역이기도 하고 워낙에 원시림이 잘 보존된 곳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지시에서도 손을 댈 수 없어요. 그리고 손을 댈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예, 그래서 개발을 하더라도 환경을 훼손하거나 할 수가 없어요. 국립공원 안에의 자연학습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학습장으로 지정을 하더라도 그 제시가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지심도는 이미 그 자체로 자연학습장이잖아요. 네, 그렇죠. 전체 90%가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90% 이상이 원시림으로 뒤덮여 있는 자연학습장이기 때문에 거기를 뭘 더 심거나 뭘 더 만들거나 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쉽게 해서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더라도 돈을 쓸 땅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자연학습장을 만드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리고 관광객이 넘쳐나는데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관광 개발하겠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지심도를 지금 이 시점에서 자연학습장이 됐든 뭐가 됐든 그 제시가 돈 들여갖고 개발해야 될 명분이나 당위성이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전 핵심이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내용과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냉정하게 봤을 때 그 소장님께서는 일단 외부인이 되시잖아요. 예, 지심도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또 거제시청이 보기에도 그런 면이 있을 텐데 소장님이 이 문제가 좀 쟁점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한 계기가 되게 궁금합니다. 저한테 도와달라고 지심도 주민들이 요청을 해왔으니까 제가 지심도 문제에 개입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전들 뭐 싸우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죠. 그 내용을 보니까 이거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문제다라는 거네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저도 지심도를 많이 가봤고, 그렇죠. 뭐 제가 하는 운영하고 있는 섬학교라고 하는 섬 답사님 모임하고도 뭐 올해 2월 달에도 수십 명이 같이 탐방을 했고 워낙 그렇게 해서 섬이니까 워낙 아름다운 섬이고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다녔던 아끼던 섬이고 하니까 지심도의 구석구석에 뭐가 있는지 어떤 분들이 사는지 그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거기가 지금 또 처음도 아니고 과거에 일본 제국주의 세력한테 한번 쫓겨났던 그런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섬이잖아요. 그렇죠. 섬인데 그런 섬에서 또 이제 해방되고 났으면 사실은 나라가 해방됐으면 뺏겼던 땅들도 국민들한테 돌려주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국방부 그러지 않았고 국방부에서 뺏어갔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국방부가 소유권을 가져간 이유는 당시에 일제시대 때 일본 육군성 앞으로 일본 군 앞으로 소유권이 돼 있었으니까 우리가 그 소유권이 있다고 가져갔거든요. 아니 그러면은 대한민국 국방부가 일본 군을 기승한 건가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아니 일본하고 그러면은 일본 제국주의를 기승한 게 대한민국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가져갔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죠.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군부 독재 시대고 하니까 주민들이 아무 소리 못하고 빼앗기고 그리고 나서도 그냥 산 것도 아니고 무단으로 살았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무단으로 산 게 아니고 1971년부터 50년 가까이를 임대 계약서를 쓰고 전국 2017년까지 50년 가까이를 임대료를 내면서 살아왔어요. 그렇죠. 뭐 무단 점유라든지 이런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단 점유라고 불법이라고 자꾸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고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일단 빼앗겼던 땅 자체를 되돌려 받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이후에
어쩔 수 없이 힘이 없으니까 임대료까지 내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네, 선생님. 방금 앞서 드린 질문하고 조금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네. 같은 맥락에서 이제 지심도 주민들에게 이제 이런 일이 있다라고 도움 요청을 받으셨고, 네.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쟁점하에서 좀 활발하게 이제 의견 개진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내부 그 지심도 주민들끼리의 사이에서는 혹시 큰 이견이 없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이걸 왜 여쭙냐면, 네. 지심도 주민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현재 한 목소리로 이를테면 기자회견을 한다거나 뭐 성명서를 낸다거나 한 거는 아직 보지 못한 것 같아서, 혹시 이게, 네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거제시에서, 작년 2019년, 그게 이제 마지막 4차 간담회, 주민간담회 한 게 9월 6일인가 그런데, 9월 16일까지, 2주 동의서에 도장을 안 찍으면은, 단전시키고, 안 찍은 집에 대해서는 단전도 시키고, 행정등기 집행도 강행하겠다. 이런 문서를 만들어서 배포를 했었어요, 간담회 자리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주민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시달림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 한 집도 이주동의서에 도장을 찍은 집이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뭔 얘기겠습니까? 안 나가겠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큰 소리로 이렇게 목소리를 못 내는 건 왜 그러겠습니까? 주민들 같은 경우 자기 땅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가 거제시 소유로 돼 있고 계속 거제시에서 불법행위다 해서 단속하고 고발도 조치하고 벌금도 물고 그러니까 거제시하고 싸우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 나서서 거제시하고 뭐 성명서를 밝히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 있다. 상황이 그렇게 자기들이 약자 입장이고 그리고 설령 그렇게 해서 이긴다는 보장도 없지만 이기더라도 나중에 또 언제 거제시가 보복을 해올지 모르고 지금 당장 오늘 지심도에서 연락이 왔는데 불법행위를 조사하겠다고 지금 지심도 15가구 삽니다. 거제시청 공무원들 도시재산과장을 비롯해서 22명이 들어와갖고 대대적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고요. 이렇게 협박하고 무슨 조폭도 아니고 22명이 그 조그만 섬에 15가구밖에 안 되는 섬에 들어가서 무력 시위하듯이 조사한다는 건 이거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주민들이 나서서 대응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목소리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계약 관계 자체가 이제 갑과 을의 이제 입장이다 보니까. 네네네. 그런 그러니까 처지. 칼자를 쥐고 있고. 그리고 당장에 주민들이 조용히 뭐 몇 분만 얘기를 하고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언론에서 취재하고 뭐 여기저기 나가고 하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이미 이렇게 위협을 가하고 있잖아요. 무력 시위를 하면서 니네 불법을 다 털어버려서 니네 혼내줄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겁박을 하는데 그렇죠. 누가 나서서 할 수 있겠습니까? 거제시에서는 이건 뭐 합리적인 행정행위다라고 할지언정 당하는 입장에서는 하겠죠. 당연히. 당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제 부담이 되죠, 당연히. 그 불법 행위를 검사한다는 건 합법적인 게 맞아요. 합법적인 게 맞는데 어디나 좀 조사하는 거고. 근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나는데 22명이나 되는 인원들이 지금 공무원들 젊은 공무원들은 아침에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모여라 하니까 모여갖고 그냥 따라왔대요. 따라와서 한다고 있다는데 이 계획돼서 무슨 뭐 공식적으로 일정이 잡혀가지고 가서 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저기 언론에 보도되니까 급작스럽게 위협하기 위해서 협박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잖아요. 그럼 선생님 그 SNS에서 이제 지심도를 향한 거제 시민의 오해를 한번 언급을 하셨었잖아요. 그랬죠. 거제시청과 지심도 주민 사이 갈등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지심도 주민이 고립되는 일은 부당할 것 같다. 이런 거였는데 대표적인 오해 사례가 한 3가지 정도 됐었거든요. 그거를 지금 방송에서 한번 다시 좀 간략하게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의문을 가졌던 게 그래도 이게 지심도가 거제 시민은 누구나 다 아는 대표적인 동백섬이고 관광지고 그리고 거제 시민들이고 거제 시민사회가 다른 뭐 지역에 비해서는 그래도 시민사회가 훨씬 더 목소리가 잘 내는 곳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를테면 그랬어요. 뭐 다른 지역에서는 국립공원 지역의 개발 때문에 철새들이
주민들이 터전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 가지고도 난리가 났었거든요. 온갖 환경단체, 온갖 시민단체에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난리치고 그런 일을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이 쫓겨날 위기에 그것도 한두 집도 아니고 그리고 뭐 무단 점거하는 것도 아니고 5, 60년 동안 살아온 터전에서 주민들이 15가구가 쫓겨날 위기에 처했는데 단 한마디도 그렇죠. 성명서를 발표한 데가 없다는 게 저는 의아했어요. 이게 섬 사람들은 철새만 또 못하구나. 아니 그런 오해가 들만 하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유가 뭘까 하고 제가 거제 시민들 잘 아는 분들한테 좀 의견을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이미 이주 보상금 받았는데 안 나가고 버티고 그렇죠. 있다더라. 네, 그게 첫 번째 오해였죠. 네, 그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거제시가 쫓아내려고 한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지네가 돈은 돈대로 받아 먹었는데 안 나가고 무단 점거하는데 그 사람들 잘못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 심지어 이것을 지금 그 국립공원이잖아요. 국립공원 관리공단 이사장님한테도 제가 물어봤는데 이 상황을 알려드리면서 이사장님, 국립공원 이사장님까지도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주 보상금 받았다고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잘못 소문이 전해졌고 잘못 보고가 됐겠죠. 그러면 보상금을 받았는데 버티고 있다.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죠? 전혀 사실이 아니고 얘기했듯이 이주 보상금은 이주 동의서에 그렇죠. 사인을 해야 보상금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사인을 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없다. 네, 그렇죠. 근데 이주 보상금을 받았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지심도 그 주민하고 그리고 저기 도시재생 과장이 작년에 통화했던 것을 그 서로 동의하에 녹음해놓은 녹취록이 있어요. 그 녹음이 있는 거죠. 통화 녹음인데 여기에도 보면은 도시재생 과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예산이 아무런 예산이 마련이 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도시재생 과장이 아니 말이 되는 겁니까? 예산을 만들어 놓고 나가래도 안 나갈 판인데 예산도 없이 보상도 안 해주고 나중에 그게 어떻게 나오냐면 1년이나 한 5년 1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보상금이 마련되면 보상을 해주겠다. 그때 가서는 당신들 편에 서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근데 그걸 듣고 누가 나가겠어요? 그건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보상금도 뭐 보상금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제대로 된 현실적인 보상이 되느냐 마느냐 갖고 이렇게 논쟁이 오고 가고 그럴 텐데 아예 이주 대책 자체도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진도 사람들은 보상금을 받았는데 안 나간다 이런 소문이 돌고 있는 건 이건 누가 소문을 냈겠습니까? 주민들이 그랬겠습니까? 아닌 거죠. 그 세 가지 정도 오해가 있는데 두 번째는 지심도 사람들이 섬을 무단 점거해서 불법으로 살아왔다는 것이 여태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앞에도 내가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지심도 사람들은 무단으로 섬을 점거해서 불법으로 살아온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방되기 전에 일제시대 때는 일본군한테 강제로 쫓겨났었고 해방 이후에는 다시 들어와서 살았는데 자기 고향에 들어가서 산 것이 그게 무단점거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때 단지 소유권이 일본 육군 앞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주민들이 당시 섬 사람들은 그런 거 무지했잖아요. 잘 몰랐잖아요. 자기 앞으로 이렇게 등기를 해야 되는 것도 몰랐어요. 모르고 나중에 그 통영세무서, 당시에는 세무서가 통영세무서 관할이었을 텐데 거기서 주민들한테 그 건물에 대해서 니네가 등기를 해라 하고 그래서 건물은 불화를 받아갖고 등기를 해가지고 합법적으로 건축물 대장물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그러면서도 토지는 자기 앞으로 돌릴 수가 없었던 거죠. 그거를 이제 국방부에서 땅을 뺏어가 버렸고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될 거를 그리고 나서 71년부터 2017년까지 그건 50년을 임대계약서를 써가지고 임대료를 내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전혀 무단 점거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죠. 근데 2018년에 거제시가 2017년에 돌려받고 난 뒤에 2018년부터는 거기 주민들이 이제 농사를 짓던 땅도 있어요. 그것도 토지도 다 국방부한테 임대 계약서를 써서 임대해갖고 농사를 지어먹고 살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임대 계약서를 안 써줍니다. 거제시가. 그리고 2019년에 와가지고는
이제는 아예 그 지금 건물이 합법적인 건물이 들어서 있는 그 땅에 대한 임대 계약도 안 해줍니다. 네. 안 해주면서 그러니까 주민들은 거기에도 이제 임대에 대한 그 임대료를 내고 싶어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으로 점거를 했다기보다는 나는 그럴 뜻이 없는데 불법이 돼버린 거죠, 그냥. 네,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시가 그 녹취록에 보면 그렇게 얘기가 나와요. 네. 우리가 쓸 필요하니까 니네들한테 그 더 이상 그 공유지에 대한 임대 계약을 안 해줬다. 네. 니네 나가야 된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놓고는 불법이라고 공격을 해요. 그래서 진도 사람들은 섬을 무단으로 점거해서 불법으로 살아오지도 않았고 50년 넘게 지금 한 19년부터죠. 작년부터죠. 네, 작년부터 한 1년도 안 됐지만 작년부터 이제 무단이 된 게 불법은 아니죠. 자기 건물인데 그렇죠. 자기 건물에 사는데 그렇죠. 그 임대료를 낼 데가 없어서 못 낸 것뿐이니까 이렇게 산 걸 그제 시가 오히려 불법 무단이 되게끔 조장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걸 오해하고 있는 거죠. 소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적하신 게 거제시가 지심도를 거제 시민품으로 돌려주려 한다라는 얘기는 저희가 방송 초반에 이게 부당한 주장이다라는 말씀을 소장님이 한번 하셨잖아요. 그랬죠. 예, 그 이미 당연히 거제 시민의 것인데 왜 새삼스럽게 그걸 시민품으로 돌려준다라는 명분을 내세웠느냐. 그거는 별 타당하지 않다라는 지적을 하셨잖아요. 네네. 예.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까요? 예, 일단 그거는 그러니까 다른 명분이 없으니까 지심도 주민들을 쫓아낼 수 있는 합리적인 명분이 없으니까 거제 시민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거제 시민하고 지심도 주민들을 이렇게 분열시키기 위해서 갈라놓기 위해서 그 명분을 내세우는데 거제 시민들 입장에서 그러잖아요. 저 사람들이 이주보상금도 안 받고 불법으로 점거했는데 우리한테 돌려준다고 하는데 거기 있으면은 저 사람들이 지심도 사람들이 나쁘지 거제시는 잘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고 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게 거제시가 처음에 여기를 지심도 개발하기 위해서 환경부에다가 300억을 지원해달라고 국비 지원 요청을 했어요. 근데 환경부에서 거절을 했습니다. 왜? 말도 안 되니까. 거기에 300억이 들어갈 땅이 어디가 있느냐. 300억이 아니라 뭐 100억을 줘도 쓸 수 있는 땅이 없어요. 돈을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환경부에서는 당연히 돈을 안 준다고 했죠. 그러니까 거제시에서 들고 나온 게 그럼 민자유치해서 민간 개발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어쨌든 소장님, 거제 시민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든 간에 방금 말씀하신 그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오해니까 사실관계는 정확히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걸 여기서 한 번 더 강조를 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당연히 거제 시민들한테 품으로 돌려주겠다는 거는 오히려 지금식으로 민간 개발을 해서 민간업자한테 운영권이 넘어간다고 하면은 오히려 거제 시민들이 오히려 지금 공짜로 무상으로 드나들었는데 이제 외도 들어갈 때 어때요? 입장료 내고 비싼 돈 내고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선박 운항 요금 말고 입장료가 내잖아요. 장사도도 어떻습니까? 장사도도 돈 내고 들어가야 되니 입장료 내야 되잖아요. 그전에는 입장료들 안 내고 들어갔는데 이제 지심도도 당연히 민간 개발을 하면 민간 개발업자가 돈을 어떤 식으로든지 보상금이든 뭐든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걸 뽑아내기 위해서 유료화하겠죠. 유료화하면은 거제 시민들도 이제는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야 되니까 오히려 거제 시민들 품에 있는 것을 빼앗기는 거예요. 근데 역으로 지금 선전을 하고 있어요. 그 이제 소장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그 마을 지구 지정을 제안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요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 말고도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은 거제시가 이제 강제 이주시키려고 하는 명분이 지금처럼 지심도 주민들이 불법으로 건물을 증축하고 또 무허가로 식당 영업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러니까 묵인해 줄 수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양성화될 수 없다. 국립공원 아니니까 양성화될 수 없기 때문에 나가야 된다. 이게 명분이거든요. 내쫓으려고 하는 명분인데 말이 안 되는 게 불법을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일부 불법입니다. 자꾸 불법 하는데 일부 불법. 전체 중에서 10% 정도가 불법이에요. 근데 뭐 거제시 다른 지역 사람들 조금씩
시골 생활하다 보면 조금씩 달아내기도 하고 네네. 그리고 과거에 네. 본체는 등기를 했지만 별채 같은 건 등기 안 한 경우도 많아요. 네네. 여기 지심도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거제시에서 고발을 했는데 건축법 위반으로 국립공원을 통해서 고발하게 해서 했는데 네. 증거를 가져오라니까 거제에서 증거를 못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증거 불충분으로 각하됐던 거예요. 고발한 게. 각하가 된 거죠. 네네. 네, 그런 전례가 있어요. 네네네. 그런데 이것을 해결책이 없는 게 아니라 해결책이 있는 게 국립공원 내에서 마을지구 지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거는 뭐냐면은 이제 대부분의 국립공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주민들이 되게 불편해하잖아요. 그렇죠. 간섭하고 간다고. 제한이 많죠. 그래서 어떤 큰 섬들 같은 경우는 그 주민들이 사는 마을은 아예 국립공원에서 해제를 해서 자유롭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막 좀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그러겠잖아요. 그렇죠. 네. 국립공원으로 묶여 있는 곳은 괜찮은데 나머지 지역은 네네. 풀어준 곳은 예, 그 같은 국립공원 아닌데 바로 붙어 있는데 거기는 난개발되고 하면 보기 싫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국립공원에서 새롭게 내놓은 게 마을지구라는 제도를 만든 거예요. 아, 예, 새롭게 만든. 왜냐하면 국립공원 안에 두고 관리를 하면서 지나치게 난개발을 또 방지하면서 네. 주민들의 불편도 덜어주겠다. 아, 중간 정도의 그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주민들의 불편도 덜어주고 네네. 그리고 주민들이 살면서 국립공원을 지키면 더 좋죠. 네네. 왜 불법행위 다른 사람들이 훼손하는 거 네. 시심도 같은 경우 지금 사람들이 다 나가고 없으면은 군인들이 경찰이 지키지 않는 이상 밤에 들어와서 누가 나무를 벨지 훼손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민들이 살고 있으면은 지킬 수 있잖아요. 네네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마을지구 지정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거제시의 섬인 외도 옆에 있는 네. 내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네네. 시심도하고도 가깝죠. 네. 거기는 같은 국립공원인데 마을지구 지정을 받아갖고 네. 건물을 증축도 하고 개축도 하고 신축까지 가능하고 네. 식당도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오히려 네. 국립공원에서 네. 그리고 거제시에도 지원을 해줬어요. 네. 지금도 지심도 같은 경우 식당 영업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허가를 받으면 할 수가 있어요. 국립공원 아니어도. 근데 허가가 쉽지 않은 게 뭐냐면은 정화조 시설이라든가 다양한 시설들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힘들어요. 지금 현상경영하기가 네네. 지금 국립공원 안에 묶여 있을 때는. 네. 근데 마을지구로 지정을 하면 그게 자유로워지니까. 네. 그 정화조도 새로 묻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갖고 국립공원이나 거제시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마을지구 지정을 하면은 신축, 증축 다 가능하고 그리고 식당도 무허가가 아니고 합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네네. 근데 이거를 거제시에서 지금도 주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네. 환경부로 이관을 해서 네. 신청을 받게 해주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내도는 그렇게 해줬어요. 네. 근데 지심도는 못 해주겠다는 거는 차별이죠. 오히려. 네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거제시가 거부하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주민들이 환경부 장관 앞으로 바로 이렇게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마을 주민이 직접.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네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서 마을지구 지정을 환경부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네네. 지금 이제 거제시는 어떤 주장을 하고 있냐면 마을지구 지정을 하려고 하면은 시의회 동의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땅도 주민들이 불화를 받아서 자기 소유가 돼야지 마을지구 지정이 가능하다. 네.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나서도 또 토지 지적 측량도 다시 해야 되고 절차가 되게 복잡하다 이 말이죠. 해서 그렇게 해서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세금이 많이 들어가니까 어렵다 이런 핑계를 대는데 이게 다 세 가지가 다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마을지구 지정은 거제시의회 동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시의회는 상관이 없다. 네. 그럼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 지자체가 의지가 있으면. 지자체도 상관이 없어요. 상관없이. 지자체는 중간에서 역할만 해주는 거예요. 행정적인 역할만 해주는 건데. 네네네. 지금 이제 좀 특별한 사항은 이제 거제시 소유로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서 거제시가 흔쾌히 협조만 해주면 돼요. 네네네. 그런데 마치 그런 것까지 시의회 의견을 의견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결정하는 것은 국립공원 관리공단도 아니고 환경부 안에 국립공원 추진단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추진단. 네네. 환경부 산하에 거기에서
접수를 받아서 결정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시에서는 수장님, 시에서는 아마 이게 섬이 시의 소유라는 점에 방점을 찍은 것 같네요. 그러니까 시의 소유니까 시의 소유니까 이제 그렇게 핑계를 대는 건데 그렇죠. 시의 소유여도 자기들이 그냥 우리가 뭐 국방부에서도 50년 동안 50년이면 거의 영구임 되잖아요. 그렇게 했듯이 시에서도 그냥 해주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의지만 있으면 하면 돼요. 그런데 할 수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니까. 행정의 의지만 있으면은 없는 것도 만들어서도 하는데 뭐.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그걸 뭐 저기 안 하더라도 크게 도움 주지 않더라도 방해만 안 하면 돼요. 거제시에서. 그런 관점이네요. 왜냐면 상황이 거제시에서 방해만 안 하면 자연스럽게 이주 저기 지정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안 하고 핑계를 대고 있고 또 하나는 마을 지구 지정하기 위해서는 땅이 불화가 돼야 된다. 이것도 이제 거제시 찾아낸 핑계인데 왜 그런 핑계를 찾아내냐면 국립공원 안에서는 개인들한테 마을 땅 불화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자연공원법상. 그러니까 안 되는 걸 찾다 보니까 이런 핑계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핑계를 대고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 언론에도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자연공원법을 찾아보고 또 하나 환경부의 자연공원과 국립공원을 담당하는 과외 담당 사무관한테 물어봤어요. 법적으로 그런 법규가 있느냐? 전혀 없답니다. 그러니까 마을지구 지정되는 데는 그 땅이 주민의 개인 거든 어디서 임대를 한 거든 아무 상관이 없대요. 법을 찾아보면 금방 나오고 환경부에다 물어보면 금방 드러날 것을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명분이 좀 없으니까 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뒤에 만드는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계속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자연학습장으로 지정하는 부분인데 이미 자연학습장으로 지정할 필요도 없는데 뭐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설령 자연학습장으로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연학습장으로 지정하는 방법이 자연학습장이라는 건 그거예요. 뭐 어떤 시설을 만드는 거예요. 그 국립공원 안에다가 뭐 체험학습장 만든다든가 건물을 짓는다든가 뭐 그 조그만 숙박시설을 만든다든가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화전산 국립공원에도 통영의 다라에다가 그 휴양시설을 만들었어요. 이런 게 자연학습장이에요. 또 탐방로를 만들고 이게 자연학습장이에요. 그런다고 하면 이거는 그거를 어디까지 범위에다 자연학습장으로 만들지 이거를 계획서를 거제시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환경부에서 보내서 거기에 국립공원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건데 환경부는 자기들은 환경부에서는 그거에 대한 관여할 게 전혀 없고 거제시에서 그걸 설계를 해오는 대로 심의만 할 뿐이에요. 할 뿐인데 거제시에서 자연학습장을 지금도 주민들이 사는 마을 집들을 빼고 자연학습장을 만들면은 안 나가고도 주민들을 쫓아내지 않고도 자연학습장을 할 수가 있어요. 주민들도 살고 자연학습장도 만들 수 있는 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하게 있는데 이걸 안 하면서 안 된다고 주민들 나가야 된다고 하면 이런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거제시가. 알겠습니다. 수장님, 큰 어쨌든 맥락과 자세한 내용들은 또 오늘 설명 통해서 많이 알게 됐고요. 앞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그 행정과 주민 사이의 갈등이라는 게 그 당사자가 자기 문제로 싸워도 쉽지 않은데 이제 옆에서 또 이렇게 보면서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좀 오늘 하셨던 얘기 중에 빠진 얘기라든지 하고 싶은 얘기 해주시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저도 사실은 뭐 이런 싸움을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싸우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힘들고 싸움 해봤자 저한테 돌아오는 건 미움밖에 아닙니다. 저도 행정하고도 일도 많이 하고 뭐 여기저기에 지금도 경상남도도 섬발전 추진위원회가 있죠. 만들어진 거기 자문위원이기도 해요. 전라남도에 가고 싶은 섬 자문위원이기도 하고 행정안전부에 섬의 날이라고 있죠. 작년부터 지정된 섬의 날을 지정하는 도시를 그 심사하는 심사위원이기도 하고 관하고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저런 자문도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관하고 싸우고 싶겠습니까? 너무
너무나 터무니없는 일이라 네. 그리고 주민들이 앞에도 얘기했듯이 거제시하고 싸우기에는 너무 힘이 미약하고 네. 싸우면 어떻게 보복을 당할까? 당장 보복 당하고 있잖아요. 네. 이 싸우지도 않았고 그냥 언론에서 거론하고 성명서 나오고 이 정도인데도 네. 바로 끽소리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니네는. 네. 니네가 끽소리 하면은 이렇게 보복하겠다 그거잖아요. 네. 그러는데 어떻게 주민들이 나서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못 싸우니까 어쩔 수 없이 대신 네. 도와주는 거죠. 저는 어떻든 주인공은 아니고 저는 도와주는 입장인데 네. 저뿐만이 아니고 네. 진짜 이제는 거제 시민들 네. 그리고 경남 도민들 네. 지심도에 대한 오해가 있었으면 오해를 풀고 네. 이제 지심도 주민들도 같은 거제 시민이고 경남 도민이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도와줬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경남도에 네. 가 올해부터 추진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살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섬 가꾸기 사업. 네. 도의 시책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네네. 이거는 경남도에서 경남도지사님도 네. 행정이라고 해서 네. 이 중간자적 입장에서 네. 이렇게 지켜만 볼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살고 싶은 섬 만들기가 뭡니까? 이 섬들이 자꾸 무인도가 되니까 공도가 되잖아요. 섬 그렇죠. 사람들이 네네. 떠나고 네네. 그래서 살만한 섬을 만들어서 섬으로 사람들을 인구를 늘리겠다는 것이 살고 싶은 섬 가꾸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미 잘 살고 있는 섬 사람들 쫓아내는 것을 지켜보고 그걸 방관하면서 네. 살고 싶은 섬 가꾸기를 하겠다고 그건 말이 됩니까? 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죠. 충돌하는 누가 거죠. 봐도. 네. 그래서 경남도나 경남도지사님 혹시 들으신다면 네.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풀게끔 네. 주민들과 거제시가 상생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살고 싶은 섬 살기, 살고 싶은 섬 가꾸기가 정당성을 갖는 것이지 네. 그렇지 않다면 그거는 그냥 말뿐인 거죠. 잘 살고 있는 섬 사람들 쫓아내는 거 방관하면서 그게 살고 싶은 섬 살기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환경부나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도 잘 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거제시에서 네. 환경부와 지금 의논 중이라고 하는데 거기 개발을 위해서 네. 환경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국립공원관리공단도. 그렇죠. 지심도가 손댈 데가 어디 있습니까? 돈을 줘도 돈을 들여와도 네. 돈을 쓸 데가 없어요. 거기에 개발하겠다고 하는 거는 민간업자한테 그냥 운영권을 넘기겠다는 건데 네.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자연학장이든 뭐든 거제시에서 네. 엉터리 같은 그런 계획으로 주민들을 네. 쫓아내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네. 그걸 허가해 준다면은 네. 주민을 쫓아내는데 같은 네. 거제시와 똑같이 쫓아낸 공범이 된다. 그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환경부나 국립공원관리공단이나 네. 이 부분 정확하게 네. 인식을 하시고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이제 지심도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좀 이해가 좀 더 높아졌다고 보고요. 긴 시간 어쨌든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뭐 저도 이런 그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고요. 이게 뭐 다른 언론이나 방송이나 혹은 신문이나 제한이 있으니까 시간 제한이 있어서 이렇게 깊은 얘기, 긴 얘기를 못 하잖아요. 뭐 이런 팟캐스트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저도 많이 알릴 수 있어서 저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틈새 자랑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혹시 의견이나 이런 거 필요한 어떤 말씀을 들을 그런 시간이 필요하면 또 요청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언제든지 연락해 주십시오. 언제든지. 저는 뭐, 그 거제시청 관계자들이 와서 1대1로 토론하자고 해도 저는 뭐 전혀 거릴 것도 없으니까. 그냥 이런 공론장으로 나와서 정정당당하게 토론하는 것이 행정의 품입니다. 너무 품위가 없습니다. 지금 거제시 하는 행동이.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재윤 사단법인 섬연구소 소장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선생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배 이 노래 알아요? 잘 모르겠는데요. 재즈 잘 몰라요? 재즈요? 저는 트로트 듣습니다. 이미와 우리 이별인데. 저 좋은 거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11회 삼색 재즈 콘서트가 오는 8월 21일 금요일 315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삼색 재즈 콘서트에서는
통합 창원시 10주년을 함께 축하하고 코로나19로 지친 우리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극복하기 위한 희망의 메시지를 더하여 펼쳐집니다. 경남 도민일보 홈페이지 삼색재즈 콘서트 배너를 통해 1인 1매 무료 신청 가능하며 본 공연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됩니다. 2020년 여름 여러분께 재즈의 무한한 감동을 아낌없이 선사할 삼색재즈 콘서트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지난 3일이죠. 경남 도민일보 사설에서 거제시가 섬 개발을 주민과 공존하는 방향으로 다시 접근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네. 행정이 주민과 갈등을 일으키는 일은 늘 있습니다. 늘 있죠, 늘. 네. 내용을 들여다보면 복잡한 사정도 많고요. 맞습니다. 네. 지심도 문제는 거제시와 지심도 주민 사이 견해 차이는 둘째치고 네. 기본적인 신뢰조차 없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쉽습니다. 네. 네네. 이런 이런 흐름으로 길게 가다 보면 결국은 남는 건 실력 행사입니다. 힘싸움밖에 안 되는 일이 허다하거든요. 네. 그렇게 갔을 때 당연히 끝이 좋았던 적은 제가 알기로는 뭐 한 번도 없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 현명하고 네. 열린 행정, 네. 주민과 신뢰를 쌓을 수 있는 행정이 네. 절실한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물리적으로 힘이 더 센 곳은 행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또 요 같은 경우에는 계약 주체상 갑과 을의 위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행정하는 그 처지에서도 뭐 어려운 점도 있고 또 주민들이 이해 못한다 싶은 부분도 있고 억울한 점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결국 힘이 있는 곳은 행정이기 때문에 주민들 또 이걸 지켜보는 사람들한테 아쉬운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좀 귀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최 기자가 정리를 좀 요즘 오늘이 아니라 요즘 정리가 깔끔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최환석이었습니다. 네, 저는 이승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